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자, 이번 주 변동성 장세가 시작되었었죠. 단타 매매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는데요. 자, 이번 주 퍼펙트하게 이렇게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 장세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전체적인 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최근에 넷플릭스 굿보이를 시청을 했는데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 같아서 한번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나스닥을 매매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을 설정하고 지금 파동의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 건지, 현재 시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림이 이제 종가상 완료된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이 수요일 날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캔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상승을 한다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의 위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음 주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폭락이 일어나서 음봉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상상을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매수 방향을 보면 되는 것이고, 자, 일어난다면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멤버십 영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한 것이고, 공개 영상에도 그 일부분을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하락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고, 금요일 풀이장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은행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지역은행의 대출 손실 충격이라는 공시가 있으면서 다우지수 하락이 있었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바퀴벌레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락의 흐름이 더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큰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봉의 시가 자리까지 목요일날 이렇게 진출을 했어야지 되고,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폭락이 이어졌어야지만이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날 하락 흐름이 매우 더딘 상태로 끝났고, 다음날 풀이장에 이 부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를 보게 되면 미중 전쟁으로 이렇게 폭등이 있었죠. 이후에 하락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삼각 수렴을 거치고 지역은행 문제로 급등을 하였는데요. 지역은행 차트를 보게 되면 큰 하락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70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별다른 흐름이 없이 기간 조정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01시에 풀이장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빅스 공포지수의 기준선인 24달러를 터치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지역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하락 흐름이 이어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포지수만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가짜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지 유추를 해보게 되면 결국 골드가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골드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죠. 어느 부분에서는 조정 흐름이 이어져야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상승을 일으켜서 포물을 형성하게 되면 그쯤에서 개미가 매수를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작업 흐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드를 추세선상 밑쪽으로까지 올리면서 초가매수 영역을 만들면서 포모의 압박을 느낀 개미들이 매수에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빅스 지수가 기준점을 찍고 하락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골드의 추세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이제 급락 흐름이 이어진 것이고, 같이 빅스 지수와 함께 같이 무너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같이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나스닥이 기준선을 터치하고 상승 반등을 한 것이죠. 저희는 나스닥을 미리 이렇게 기준선을 다 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이 부분에서 매수로 들어와서 한 200포인트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저도 쉬고 있다가 이 상황을 보고 520짜리에서 매수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선과 하얀색 선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가 있었고, 위쪽에 저항선이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청산을 하면서 한 400포인트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번 무역 전쟁을 이용을 하여 빅스 공포지수를 1차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2차적으로 지역은행 문제를 가져오면서 2차 상승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코인 선물의 롱 포지션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 1차 목표였고, 두 번째는 금을 더욱더 폭발을 시켜서 고점에서 개미의 매수를 유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변동성의 핵심 목적은 코인 선물과 금의 폭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로 인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트럼프가 관리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 목적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맥락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와서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달리는 큰 하락 흐름이 일어나려고 했다라면 지역은행 문제를 더 부각시켜서 $70 밑으로 하락을 시켰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행 문제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뒤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선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 시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준비한 우상향 추세선인데요. 이 폭락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러한 상태의 박스 구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 부분인 이 부분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급락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탈 흐름이 발생을 하니까 급락 흐름이 나타났고 기준선이 있는 이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회원님이 또 이 부분에서 매도를 쳐서 이렇게 수익을 또 많이 챙길 수가 있었죠. 자, 이러한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싶으면 자, 멤버십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변동성 장세가 생기는 이유는 이전에 분기봉을 보고 설명을 드렸었죠. 2분기 때 큰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3분기 때 아랫꼬리가 발생하지 않는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4, 4분기는 도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크게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도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 장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양봉 흐름으로 마감이 되면서 적산병을 완성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캔들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 4분기의 흐름은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캔들 크기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고, 작아진 상태에서 현재 미친 유동성 장세의 에너지를 담으려고 한다면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상승을 한다면 또 크게 무너지고, 무너지면 또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